제발 이것 좀 사지 마세요. 부동산 상품마다 유행은 있어요. 되는 상품도 있죠. 잠깐 유행했던 상품도 있는데 저 16년 동안 봤을 때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분양 오피스텔. 저도 받았죠. 2014년도에 받은 분양 오피스텔 아직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양 오피스텔을 받아서 월세를 받고 싶어요. 이게 약간 뭐랄까 월세 받기 좋은 물건이에요. 깨끗하죠. 괜히 수익률이 나올 것 같죠. 최근에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이 정말 힘든 상황이 됐었는데요.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이자를 30만 원 냈다가 60만 원까지 오르더라고요. 이러면 내가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오피스텔 투자 같은 거는 분양 절대 받지 마세요. 그런데 분양을 받아도 되는 곳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가격이 싼 곳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도 없고 분양가에 대한 규제도 없기 때문에 그냥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 대출이 나오면 수익률이 5% 정도 나오니까 아, 은행 이자보다 높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오산이에요. 최근에 오피스텔이 원래 LTV라는 개념이 있어서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웬걸 50%밖에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러니까 수익률이 뭐예요? 내 돈이 꼬라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대출을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제가 2014년도에 받았던 그 분양 오피스텔은 대출을 갈아탈 수가 없어요. 금리가 높아도 그냥 써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갚으라고 해서 다른 대출을 내려고 하니까 웬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분양 오피스텔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 좋죠. 수익률로 하면은 월세를 받고 싶죠. 저도 했습니다. 정말 오피스텔 수익률 투자하고 싶으면요. 경매로 받으세요. 저도 경매로 오피스텔을 받아봤습니다. 경매로 오피스텔을 받으면요.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철저히 역세권으로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아픈 사연인데요. 서울의 오피스텔을 구로구에 받았어요. 거기 구로 디지털 단지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을 것 같아서 비역세권에 받았는데 거의 안 올랐습니다. 10년 지났는데 거의 안 올랐어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올랐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오피스텔이 안 올라? 안 오릅니다. 역세권은 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하면요. 저는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은 괜찮다. 그리고 오피스텔은요. 오랫동안 불입하면서 이자를 받고 원금을 이렇게 갚아 나가는 구조로 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분양 오피스텔 절대 받지 마세요. 진짜 지방 오피스텔 절대. 두 번째로는요. 저도 빌라 투자 해봤어요. 빌라 해서 월세 세팅 하고 싶었죠. 그래서 빌라 투자를 했을 때 지금 방금 얘기했던 비역세권 빌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 빌라인가요?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맨 처음에 빌라를 월세 세팅을 해서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비역세권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매일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 빌라는 안 나가다 하다못해 그냥 전세로 돌리다 보니까 월세 세팅을 하려고 샀는데 다시 전세 투자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빌라를 투자하면요. 제가 수도권의 빌라도 해봤고요. 서울 빌라도 했는데 서울 빌라는 그래도 쏠쏠합니다. 서울 역세권 빌라 괜찮아요. 그런데 빌라 분양 절대 받으면 안 돼요. 빌라 분양은요. 오피스텔하고 똑같이 분양가를 책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숨은 이면에 업자들의 행태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 분양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내주는 그런 구조를 하기도 하고요. 원래 원가는 1억인데 2억으로 부풀려서 1억 5천에 팔아서 대출은
1억 4천, 1,000만 원이면 빌라를 삽니다. 이런 거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16년 동안 느꼈는데요. 그런 빌라들은 나중에 경매로 나와서 감정평가를 해보면 아, 이게 진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빌라를 살 때 중요한 거, 그러면 꿀팁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거를 주인이라고 하고 근처에 내가 이걸 팔겠다라고 한번 내놔보세요. 얼마에 팔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소장님께서 그 가격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진정한 시장 가격이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역세권 빌라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지옥 갔다 왔습니다. 그거를 지옥주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조합이면 재건축, 재개발 아니야? 그것은 땅을 사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내 돈 얼마 안 들여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최근에 입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 폭탄이에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주택을 단 한 채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좀 어렵고요. 잘못했다가는 그쪽 지역에서 세대주가 변경되거나 이사를 가면 또 조합원이 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지역도 있어요. 잘 되는 단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거의 10%도 안 돼요. 지금 서울에서는 거의 지금 10% 이하로 입주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주택 조합은 정말 신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분담금이라는 게 증가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조건을 마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조합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된 케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3%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정말 공동투자, 공투라고 하죠. 공투해서 잘된 케이스 서로 얘기를 안 한 건가요? 잘못된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공투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익을 포기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더 수익은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공투 중에서 10명, 20명, 그리고 펀드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들에 수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뉴스에서도 경매 공투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돈이 계속 나가면 공투한 사람이 출자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자가 많다 보니까 이자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고 계속 이어지게 되고 저는 소송까지 한 10년 넘게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동투자는 그냥 부부끼리만 하세요. 사실 가족도 안 돼. 가족도 했다가는 또 이렇게 누구는 팔아야 된다, 누구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의견이 반드시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명의를 쓴 사람은 명의를 또 하고 싶고 경매에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취득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취득세가 1% 되는 사람을 명의자로 쓰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씩 걸어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매도할 때가 좋은 시절이 있는 거야. 만약 매도 못하면 계속 그 사람은 한 채를 계속 갖고 다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청약을 당첨될 수 있는 조건도 없어졌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속 있다 보면 그 사람도 빨리 안 팔리면 또 화가 나고 아니 수익이 생긴다고 했는데 언제 하냐. 공투는 기한이 없어요. 사실은 딱 정해지는 게 아니죠.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그래서 공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5번째, 제가 택지지구를 많이 다니면서 가장 아픈 순간은 신도시 상가인 것 같아요.
택지지구의 상가가 완숙되는 기간은요, 10년이에요. 제가 지금 강교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강교 신도시 지금도 공실이 있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해서 이제 분양 수익도 내지만 그 시공사가 이제 상가로 수익을 내려고 상가를 높게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공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도시 상가는 분양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받지 말아야 되는 거 정말 오피스텔, 빌라, 신도시 상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분양이라는 게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거기서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중요한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맞춰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병원이 들어온다고 했고 병원하고 계약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안 들어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6년 동안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했어요. 갭 투자, 경매, 재건축, 재개발 막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 뭐 근생 뭐 이런 것들도 해봤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이 5가지.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정말 나를 살렸다 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이런 돈 되는 정보 어디서 봤냐고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정말 정확한 정보만 알려드리겠습니다.